북한의 연이은 미사일이 한반도의 긴장을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쏜 데 이어 오늘 오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쐈습니다.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는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사거리까지 북한이 공개했는데 우리 측 비행장까지 언급했습니다. 먼저 백민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7시부터 11분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600mm 방사포를 동원하여 발사점으로부터 각각 계산된 395km와 337km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하여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각각 390여 킬로미터, 34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지난 18일 각도를 높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입니다. 북한은 어제 한미가 ICBM 발사에 대응해 F-22 전략폭격기 등을 띄웠다고 비난해 이에 대한 맞대응이란 걸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례적으로 우리 측 비행장을 목표로 삼았다고 공개했습니다. 600mm 방사포는 우리 군대의 최신형 다련발 정밀 공격 무기 체계로서 적의 작전 비행장당 한문 4발을 할당해둘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 핵공격 수단입니다. 실제 한미 공군 전력이 이륙하는 군산과 청주 등의 공군 비행장이 미사일 사거리 안에 포함됩니다. 지난해 도발을 이어가다 올 초부터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북한이 한미 훈련을 빌미로 다시 도발을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북한은 어제와 오늘 미사일뿐만 아니라 거친 말도 쏟아냈습니다. 바보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태평양 사격장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그동안 가려져 있었지만 거친 말로 다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열병식 때 김정은 위원장과 멀리 떨어진 모습만 잡혀 권력에서 밀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이틀 거친 말을 쏟아내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오늘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있다고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어제는 우리더러 바보들이라고 비아냥거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속된 도발이 미국을 향한 것임을 분명히 한 걸로 보입니다. 한미 일각에서 북한의 ICBM 기술이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기도 했습니다. 화성 15 같은 경우에는 실전 배치가 됐기 때문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있음을 강변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여정은 한미 정찰기 7대가 모두 내려앉은 시간을 골라 쐈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한미의 정찰 능력을 낮추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봤습니다. 김여정은 특히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았다고 해 여전히 대미 전략의 실권자임을 드러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다시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 북한의 의도 등을 국제외교안보부의 김지화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일단 눈에 띄는 건 김여정 부부장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국내용 김주애, 대외용 김여정. 최근 북한 흐름을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예. 김정은 위원장의 둘째 딸인 김주애 양, 지난해 11월에 등장한 이래 주요 행사에 벌써 6차례나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김 위원장과 체육 경기를 함께 관람했다라는 내용이 지난 18일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경제난이 부쩍 심화된 북한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김주애를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예. 반면 김주애가 자주 등장을 하면서 김여정 부부장의 존재감이 좀 사라졌었는데 뒷줄에 서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구석 자리에서도 목격이 됐었고요. 같은 날인 지난 18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ICBM 발사와 함께 다음 날부터 연 이틀 담화를 발표합니다. 한국 정부 발표와 언론의 보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잠시 보시면 미국과 남조선이 직면한 위기가 뜻하는 대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말을 쏟아낸 겁니다. 결국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는 김주애로 내부 결속을 다지다가
김여정을 통해서 다시 강대강 도발 기조를 재확인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대강의 기조를 재확인했다라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이렇게 강대강으로 했지만 사실 미국의 반응을 노린 건데 미국이 별반 반응을 안 했었잖아요. 네, 미국 입장에선 신경 쓸 게 많습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 등 우선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사실상 뒤로 밀려 있는 상황이죠. 예. 올해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갑자기 대화 국면으로 바꾸거나 더 강한 군사 도발로 미국의 관심사를 돌리는 건데 현재로서는 후자를 선택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김여정의 등장이라는 겁니다. 최대한 위기를 극대화해서 얻어낼 게 많다는 생각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이미 화성 17형 ICBM을 발사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그 이전 버전인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군 관계자에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위기를 고조시키는 수순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전 버전부터 시작해서 점차 도발 강도를 차례로 높이겠다라는 의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는 22일에는 한미가 미국에서 북한 핵무기 대응 연합훈련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 달 중순에는 최장기간인 11일 동안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이 돼 있어서 한반도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김여정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은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어쨌든 미사일과 말로는 더 높아질 거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